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남자, 부자, 억만장자의 상징 그 자체, 20년 넘게 세계 부호 1위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시애틀 최고 법률 회사를 운영하던 잘나가는 변호사, 어머니는 은행 재벌 집안의 맥스웰가의 일원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는 1살 위의 누나와 9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는데, 빌 게이츠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수학적 재능과 천재성이 뛰어나 학교에서는 늘 우등생에 속하며 경영과 프로그래밍 역시 큰 어려움 없이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하죠.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나이는 13살로 그는 이때부터 컴퓨터에 심상치 않은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회계장부에 적혀져 있던 학교에 빚을 지워버리면서 화가 단단히 난 학교장에게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이없는 사건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어린 나이에 학교 중앙 컴퓨터를 해킹한 그의 비범함은 숨겨지지가 않죠. 그가 학교에서 벌인 기행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그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머 그룹을 결성해 급여 시스템과 교통량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했고,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기업과 학교의 업무를 돕는 벤처기업을 설립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재성으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누구나 꿈꾸는 꿈의 대학교 하버드대를 과감히 중퇴합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 회사 설립을 위해서였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전설의 시작,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주로 개발하고 판매했는데, 당시에 빌 게이츠는 코드 압축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그의 별명은 실리콘밸리의 악마로 바뀌게 되죠. 그 이유는 빌 게이츠가 뛰어난 사업적 재능,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악랄한 장사 수완을 이용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애플에게 GUI 특허 사용권을 받아 윈도우 1.0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1년에서 2년 안에 없어질 애플의 소프트 계약갱신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뒤늦게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저작권을 소송 걸어보았지만 판권은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부주의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넘긴 것으로 결론지었고, 윈도우즈 시리즈로 마이크로소프트는 OS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사실상 IT 업계의 1인자로 등극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만으로도 판매될 수 있도록 IT 업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그 전까지 소프트웨어는 보통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이거나 컴퓨팅 서비스의 일부로서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면서 소프트웨어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세상에 증명을 하게 된 셈이죠. 실제로 빌 게이츠의 라이벌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만 보아도 현재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모로 스티브 잡스와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부유하게 자란 빌 게이츠와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자수성가를 한 두 사람은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경쟁자 비슷한 관계로 사이가 꽤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빌 게이츠는 꾸준한 기부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반면, 스티브 잡스는 투병 생활을 하느라 기부 사업을 할 여유가 없어서 빌 게이츠를 상당히 부러워했다고 하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은퇴 이후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누적 약 600억 달러 가까이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번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매년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고자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류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언젠가 닥쳐올지 모르는 범유행성 전염병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꽤 오래전부터 남겼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그의 발언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메시지가 너무나 자세해서 이미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발생을 알고 있었다라는 유언비어와 백신 판매를 위해 쇼를 벌인다고 비난이 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1,500억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째, 가능한 빨리 시작해라. 빌 게이츠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망설임 없이 가능한 빨리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사업도 심지어 은퇴도 말이죠.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이 확실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곧 비즈니스 성공 플랜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일에 망설이지 말고 그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No risk, no return 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리턴에는 큰 리스크도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를 과감히 중퇴하고 친구와 작디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몇 번이나 위험과 싸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되 리스크 자체를 무서워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관리해야 할 것, 줄여야 할 것이지 무서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위험이 두려워지는 순간 발전 역시 어려워지죠. 세 번째, 실패에서 배워라.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은 실패 또는 성공 두 가지의 결과만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성공과 실패는 이분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만 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빌 게이츠 역시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 무언가를 토대로 다시 도전해 비로소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 실패를 또 다른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비효율성의 자동화를 하지 말아라. 자동화는 사업의 확장과 효율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무분별한 자동화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2배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 자동화를 했지만 만약 고객 타겟층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 미미한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효율적인 운영에 자동화를 적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자동화를 적용하면 비효율성이 증폭된다고 말하는데요. 무조건 자동화라고 해서 좋은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점, 자동화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빌 게이츠는 은퇴 이후 소외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돈에 미친 사업가 이미지가 어느덧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인사로 바뀌었죠. 꼭 거액의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곧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사람들이 컴퓨터로 이뤄낼 놀라운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를 컴퓨터로 깜짝 놀라게 만든 빌 게이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그 중심에 서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